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에 대하여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도록 P가 주어죠.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주어가 필요 조건이면 화살을 맞는 겁니다. 집합으로 보면 P집합이 더 큰 거예요. P를 풀어보면요.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 인수분해보면 이쪽에다 쓰면 헷갈릴까요? 이쪽에다 쓸게요. x, 6이니까 6과 1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가 위쪽에 붙어야지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실근이 두 개 나왔어요. 두 실근이 나왔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두 실근의 사이 값이 되고요. 만약에 0보다 크다 그러면 두 실근의 바깥범위 됩니다. 마이너스 1과 6의 사이 값이 돼요. 수직선에 바로 표현을 해보면 마이너스 1과 6의 사이 값. 여기 P집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Q 조건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이렇게 Q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 부등식이죠. X값이 A일 때 0이 되고 또 여기서는 A 플러스 2가 되면은 0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해가 A와 A 플러스 2 두 개 나왔는데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두 실근의 사이값. A가 더 작으니까 A가 이쪽에 있겠죠. A부터 A 플러스 2 이렇게 돼야 돼요. Q집합. 모든 정수 A 개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둘 다 색칠되어 있으면 같아도 되겠죠. 이것도요. 이렇게. 여기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요. 이 식에서 A는 2 넘기면 4보다 작거나 같다. 둘 다 만족하는 범위는 A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연속한 정수의 개수는 마지막 거에서 처음 거를 뺀 다음에 플러스 1 해줍니다. 그러면은 6이 답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실수 x에 대하여 두 조건 PQ를 각각 PQ라고 하자. P는 Q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 이건 필요충분 조건이면은 어차피 양쪽으로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헷갈릴 게 별로 없죠. 필요충분 조건, 그럼 P집합과 진리집합이요. Q에 같아지면 되겠죠. 똑같은 게 되면 되는 겁니다.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P조건은 숫자로 나왔고요. 이제 Q조건이 지금 2차 부등식인데요.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다인데 이게 P, 해가 즉 마이너스 1과 2 사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2차 부등식 작성 문제가 되겠죠. 해가 이렇게 나오는 2차 부등식을 작성해봐라 이 문제입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과 2가 경계이기 때문에요. 2차 부등식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해가 두 개 이렇게 나오고요. 이 사이값이죠. 이렇게 x값이 두 근의 사이값 나오려면 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이 명제 부분은요. 이 명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명제를 다루는데 이제까지 배운 것들이 다 나와요. 방정식, 부등식.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정식, 부등식, 나머지 기타 배운 것들 그런 것들 다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2차 부등식 자주 나오니까 한번 보면요. 자, 2차 부등식 문제를 풀 때는요. 예를 들어 이 부등식을요. 0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풀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음수면 2차 함계수가 음수면은 마이너스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자, 일단 클 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 큰 경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판별식 0인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접하는 경우인데 따로 생각하면 돼요. 두 가지만 제가 일단 나눠놨고요. 0인 경우는 접하니까 그래프 보면서 생각하면 됩니다. 0보다 작다는 거는요. 이 방정식의 입장에서 볼 때는 0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 즉 이 x축과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 겁니다. 않는 거기 때문에 이 fx가 0보다 큰 거를 구하라고 하면 x의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다 0보다 크게 나오죠. 해가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고요. 0보다 작은 것을 구하라 그러면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해가 모든 실수거나 아예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실근이 존재하는 경우. 실근이 존재할 때 두 실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요. 0보다 작은 범위를 구하라. 그럼 그래프에서 0보다 작은 범위가 여기죠. 그렇죠? 작게 나오는 부분이. 여기를 나오게끔 해주는 이 x값의 범위는 어디냐 이거죠. 여기죠. 여기. 두 근의 사이값. 그래서 0보다 작을 때는 두 실근의 사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2차 부등식이 0보다 큰 거. 그래프에서 볼 때는 0보다 큰 값은 이 부분이죠. 어떤 값을, x에 어떤 값을 대입해야지 큰 부분이 나오겠냐 이거지. 양수인 부분. 즉 알파보다 작은 거 또는 베타보다 큰 거. 그래서 두 실근의 바값범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적으로 이해를 하고요. 이해한 다음에 나중에는 바로 그냥 외워서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이차계에서 양수일 때요. 양수일 때 0보다 작다 그러면 두 실근의 사이, 0보다 크다 그러면 두 실근의 바값범위다 라고 바로바로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이 값이 나왔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을 우리 2차 부등식을 작성했을 때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이 값 되겠죠? 전개시켜보면 x제곱에 1이고 마이너스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1x 곱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처음부터 만약에 우리 2차 방정식 작성하는 게 있잖아요. x제곱 빼기 두근의 합의 x 더하기 두근의 곱은 0 이렇게 작성하는 것처럼 외우고 있으면 바로 요 단계를 건너뛰고 막 일로 바로 넘어가도 돼요. 즉 x제곱 한 다음에 빼기 한 다음에 두근의 합 하면 1이죠. 1x 더하기 두근의 곱하면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하고 부등호는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사이값 나온다. 바로 일로 가도 됩니다. 익숙해지면 이제 바로 일로 오세요. a 값이 여기서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1이고요. b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니까 더하면은 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수 x에 대하여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다. PQ가 있고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 필요충분 조건이면 똑같은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동치라고도 합니다. 근데 P는 숫자로 나왔죠? 자, 이거 먼저 풀어볼까요? 인수분해 해보면 x 3, 1에 마이너스가 위쪽에 붙어야지 여기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x값이 3과 마이너스 1이 돼요. 근이 자 3과 마이너스 1이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두 실근의 사이값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P조건의 해는 이렇게 되고요. 자, Q는요. 절대값 먼저 풀어보면 이 x-a가 뿔마 b의 사이값이 돼요. 이것도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사이고요. 0보다 크면 바값범위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b와 b의 사이값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를 더해보면 x는 a-b부터 a 플러스 b까지. 자, 요거하고 같은 식이 돼야 돼요. 지금 필요충분 조건이니까. 그럼 요 값이 마이너스 1, 이쪽 값이 3.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다시 한번 써보면 a-b가 마이너스 1이고요. a 플러스 b는 3 이렇게 됩니다. 두식 더해보면 b 사라지겠죠? 더하면은 2a는 더하면 2 a가 1 나오고요. a가 1이면 b 값은 2가 되겠네요. a는 1, b는 2 곱하면은 2가 되고요. 그리고요, 요거 의미를 좀 파악을 해볼게요. 여기 의미가 뭐냐면, 다른 걸 보여드리면, x와 a에, 자, 뺀 다음에 절대값 해주면요, x와 a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게 거리. 의미하는 게 거리. 거리가 b까지 된다는 거죠, b. 그럼 이거를 수직선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수직선 있는데, 마이너스 1부터 지금 3까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요거는 a를 기준으로, x는 a를 기준으로 해서 거리가 b까지 되는 겁니다. 그럼 a와 b가 어디 있어야지 얘랑 똑같이 나오겠냐 이거죠? 기준이 1, 마이너스 1과 3의 가운데 이렇게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가 b까지니까 어디까지? 요 길이가 b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1과 3의 중점은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a 값이 1 나오고요. 요 거리는 b 값은 2. 이런 식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파악하는 것도 나중에 특징 잡아서 풀 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수 x에 대하여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다. PQ가 있고요. P가 주어죠.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 주어가 화살을 쏩니다. 충분 조건이면. 필요 조건이면 화살 맞고 충분 조건이면 화살을 쏘는 겁니다. 진리집합은 Q집합이 더 크게 나와야 되고요. P가 보니까 종류가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죠. 일단 실근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xx 인수분해가 되네요. 2, 4에 마이너스가 이쪽에 붙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와 4, 실근 두 개 이렇게 나왔죠? 0보다 작을 때는 두 실근의 사이값. 수직선에 표현을 해보면 마이너스 2와 4의 사이값. 는이 없죠? 는이 없으니까 이거 포함 안 된 겁니다. 자, 이게 P집합이 될 거고요. Q는 A보다 크거나 같은데 Q집합이 더 큰 집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A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오른쪽. 얘를 포함해야 되니까 이쪽에 이렇게 돼야 됩니다. A가 여기 있어야 되겠죠. Q 이렇게 됩니다.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고요. 자, 같아도 되는지 볼게요. 큰 집합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색칠이 돼 있죠. 같아져도 여전히 Q가 큰 집합이 되겠죠. 이 관계를 만족해야 됩니다. 실수 A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자, PQ에 대하여 P가 그랬습니다. P가 주어져.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도록.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자, 주어가 필요 조건이면 화살을 맞는다고 했습니다. 맞아서 P난다. P가 더 큰 집합이 돼야 돼요. 이 식에서 일단 Q, 요거의 우리 진리집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인수분 해보면 2x, x, 6이니까 여기 2, 3. 그래서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 나오려면 이쪽에 붙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4와 3이니까. 실근 두 개 나왔죠? 실근 두 개 나왔을 때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두 실근의 사이 값이 돼요. 그래서 두 실근을 바로 표현을 해보면 수직선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고요. 2 나오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과 2의 사이 값. 이게 Q 조건의 진리집합. Q가 이렇게 되고요. P가 더 커야 돼요. P는 이거는요. 풀어보면 우리 절대값 이쪽에 또 풀어볼게요. x-2분의 3이 뿔마 a의 사이값 되는 겁니다. 2분의 3 더하면은 2분의 3 마이너스 a 2분의 3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자, 이 P 조건이 더 커야 되죠. 자, 이것보다 더 커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쪽이 2분의 3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이쪽이 2분의 3 플러스 a. 여기가 자, 커야 되고요. 둘 다 색칠돼 있죠. 는도 붙어도 되겠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는도 붙어도 됩니다. 자, 이거 먼저 풀어보면요. 마이너스 a가 우변 넘어가면 a가 되고요. 2분의 3이 좌변 넘어가면 2분의 6이니까 3.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쪽은요. 2분의 3만으로 넘겨보면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a는 요거 선택하면 되죠. 3보다 크거나 같다. 양수 a의 최소값 뭐라고 했어? 최소값은 3이 되겠네요. 답은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요거 우리 그 의미를 보면요, x와 2분의 3과 이 거리라고 했죠. x와 2분의 3과 이 거리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서 볼 때 2분의 3이 1.5니까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2분의 3이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P집합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A만큼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근데 P집합이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이 거리가 짧고 여기 거리가 크죠. 최소한 여기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까지는 커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값까지는. 그럼 A의 최소값이니까 최소 여기까지 이만큼 길이는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는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2분의 3을 뺀 3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에 대하여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자, P가 주어죠. 주어가 충분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화살을 쏩니다. 이렇게 이런 관계를 만족해야 돼요. 수직선에 한번 표현을 해보면 P 조건은요. 절대값의 x-1이 3보다 작거나 같다. 절대값 풀어주면 x-1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1 더하면 1 더해보면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그리고 요 의미, 자, 제가 계속 이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왜냐면 나중에 이제 상위권으로 가면은요, 이 의미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해져요. 기본적인 계산 이런 것들은 이제 한 중간 정도 실력까지는 중요한데, 진짜 상위권으로 올라가면은 어떤 식이 주어졌을 때 그런 특징이나 의미 파악하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두 개를 뺀 다음에 절대값 해주면 의미가 거리라고 했죠? x와 1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 거리가 3까지 된다는 소리죠.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1이 있고 거리가 3이잖아요. 여기 3 더하면 얼마 나와요? 3 더하면 4고 3 빼면 마이너스 2에서 바로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익숙해지면은 이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요, 여기서 바로 그냥 여기서 이걸 이용해서 그림 그리는 게 훨씬 더 빨라져요. 이거 뭐 간단하니까 큰 차이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나중에 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q 조건 볼게요. 그래서 절대값 x 있어요. 이것도 풀면은 이게 마이너스 a와 a 이런 의미지만, 그쵸, 이렇게 풀리지만 이것도 기준이 뭐냐면 이 원점이 있어요. 원점. 자, 원점이죠. 이거 빼기 0이 있다고 이렇게 봐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x의 절대값이 a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요, a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a만큼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요, pq, q집합이 더 큰 집합이 돼야 되겠죠. q 값이 더 커야 돼요. 그럼 여기서 떨어지는데 이거를 다 포함해야 되니까 최소한 이 4, 여기까지는 포함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a 값이 뭐다? 최소 4, 4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연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답은 4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해도 되고, 뭐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 마이너스 a가 이쪽에 있고 a가 이쪽에 있으니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해서 풀어도 되지만, 그쵸, 의미 봐서 바로 그냥 4인 거 알 수도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는 x 플러스 5가 k보다 작거나 같고, q는요 x제곱 빼기 8x 플러스 12가 0. 이거에 대하여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구하라. p가 그랬습니다. 주어가 필요 조건이 되려면은 화살을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맞아야 돼요. 즉 p가 진리집합이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화살을 맞아야 되니까 여기 더 큰 집합이 되면 돼요. 진리집합이. q는 2차 방정식이니까 이거 먼저 풀어보면은 인수분 해보겠습니다. x, 10이니까 2, 6, 12 이렇게 되고요. 둘 다 마이너스 붙여야지 마이너스 8 나오겠죠. 이렇게. x 값이 2와 6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의 진리집합은 2와 6 이렇게 됩니다. 요 범위를 요 p의 진리집합이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1차 부등식을 풀어보면 x는 넘어가면 k-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2와 6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얘는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왼쪽 방향, 이쪽 범위가 되겠죠. 이렇게. 이 범위가 이거를 포함을 해야 되니까, 자, 이쪽에 오른쪽에 이런 모양이 돼야 됩니다. 즉 여기가 k-5, 즉 k-5가 6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둘 다 여기 색칠이 됐기 때문에 같아져도 포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k는 5 넘기면은 플러스 5 돼서 11, k 값은 11보다 크거나 같다. 실수 k의 최소값은 11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집합 U에서 두 조건 PQ를 만족시키는 집합을 각각 PQ라고 하자. PQ 집합 Q가 공집합이고, P 합집합 Q는 전체 집합은 아닐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PQ는 공집합이 아니다. P와 Q가요 교집합이 공집합입니다. 겹치는 부분이 없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합집합이 전체 집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바깥쪽 이 부분에 뭔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항상 옳은 것 그랬습니다. P면 Q이다. 자, P면 Q이다. 성립하지 않죠. 이게 참이 되려면 집합이 이렇게 포함 관계가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들렸고요. 자, not P면 Q이다. 즉, not P니까 P의 여집합이 Q에 이렇게 속해야 됩니다. 근데 P의 여집합. P의 여집합이 요거죠. 여집합인지 Q에 속하지가 않죠. 이 바깥쪽에 원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요. Q이면 P, Q가 P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틀렸고요. Q가 Q집합이
납이니까 P의 여집합에 속한다. 자, P의 여집합이 자,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Q가 P의 여집합에 속하죠. 네, 요거는 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not P가 not Q이다. 즉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속하냐 이겁니다. 자, 이거는요 둘 다 여집합해주면 이렇게 바뀌면서 Q가 P에 속해야 되는데 Q가 P에 속하지가 않죠. 네,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조건 PQR의 진리집합을 각각 PQR이라고 하자. 그림은 세 집합 PQR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벤 다이어그램이다. 다음 명제 중 항상 참인 것은 그랬습니다. 자, P면 Q이다. 자, P집합이 Q집합에 자, 포함되어야 되는데 포함되지가 않죠. 거짓이고요. 2번 자, R은 not P이다. 자, R집합이 not P니까 P의 여집합에 속해야 됩니다. 자, P의 여집합이 자, 이 바깥쪽인데 자, 이 바깥쪽에 R이 포함되지를 않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P가 not Q이다. 자, P집합이요. 자, P집합이 Q의 여집합. 자, Q의 여집합이 이쪽 부분입니다. P집합이 Q의 여집합에 속해야 되는데 지금 자, 이쪽 부분 요거는 속하지가 않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R이요. R이 P 또는 Q. 자, 또는이기 때문에 이게 합집합입니다. P 합집합 Q. 자, P 합집합 Q는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R이 여기에 속하냐 이거죠. 자, R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여기에 속합니다. 이거는 4번이 자, 참 답이 될 거고요. 5번도 볼까요? P 이고 R. 이고니까 교집합이 돼요. P와 R의 교집합. 자, P와 R의 교집합 공통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가 Q에 속하냐? Q에 속하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이 속하지가 않죠. 그래서 옳은 것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수 X된 두 조건. 자, PQ에 대하여 P면 not Q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P면 not Q입니다. 자, P. 이거는 그냥 풀면 될 거고요. not Q죠. 자, 이거의 부정입니다. 이거의 부정은요, 0보다 크다의 부정이기 때문에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이걸 풀면 돼요. 다시 한번 써보면, 자,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이제 not Q에 해당되는 겁니다. 일단 P를 구해보면요, 이거 절대값 풀어주면서 뿔마1의 사이값 돼요. x-a가 -1과 1 사이. a를 더하면은 x는 a-1부터 a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됩니다. 수직선의 표현을 해보면 a-1부터 a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를 진리집합을 P라고 하겠습니다. 대문자 P. 그 다음에 자, not Q. 자, not Q에 해당되는 게 이 부분이죠. 자, 이거는 인수분해 해보면은 x, x의 248 마이너스가 이쪽에 붙어야 돼요.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2와 4고요. 이렇게 그래프 그려보면 마이너스 2일 때 4일 때 0이 되고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0보다 작거나 이 부분에 해당되는 x값 범위니까 이 사이값 x를 마이너스 2와 4 사이를 대입했을 때가 됩니다. 근데 자 이게 not q인데 이게 더 큰 집합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이쪽에 있고 4가 이쪽에 있어야 돼요. q의 여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 관계를 만족해야 되니까요. 이 a-1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이렇게 a 플러스 1하고 4는 4가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 1 넘겨보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자, 넘어가면 여기서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a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은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제의 여기 참인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x세제곱이 1이면 x는 2다. 여기니까 0만 보겠습니다. x가 1이면 x세제곱은 1이다. x가 1이면요. 1 대입하면은 세제곱 1 맞죠? 참이 됩니다. 자, 니은 이것도 볼게요. 자, 요거이면 x 플러스 y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일단 이런 거 볼 때는요, 뭐 반례가 있는지를 먼저 좀 봐야 돼요. 반례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냥 거짓입니다. 더한 건 2보다 크거나 같은데 요거 만족하지 않는 거 있나 보는 거예요. 보면은 0과 2 이렇게 볼까요? 그럼 더하면 2니까 이거 만족하죠? 그럼 0, 2 집어넣으면 자, 요거 값이 만족하지 않죠. 0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디귿. 자, 이것도 뭐뭐이면 요거 볼게요. xy가 짝수이면 곱이 짝수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홀수이다. 자, 곱이 짝수인데요. 곱해서 짝수 되는 것 중에 둘 다 짝수가 있습니다. 짝수. 자, 짝수라고 하면 x가 짝수면 제곱해주면 짝수가 되고요. y도 짝수면 제곱해주면 짝수가 되기 때문에 짝수끼리 더하면 짝수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홀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기억만 옳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제와 그 명제의 역이 모두 참인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단 xy는 실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억 x가 2면 x세제곱 빼기 8은 0이다. 자, 2면 요거 2 대입하면 8 빼기 8은 0 만족하죠. 자, 역은요. 자, x세제곱 빼기 8이 0이면 x는 2다. 이거를요 풀면은 이게 3차 방정식입니다. x 빼기 2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 자, 이거는요 허근이 납니다. 판별식해보면 0보다 작아서 허근이 나와요. 근은 실근은 2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진리집합이 둘 다 2 하나만 같기 때문에 이거는 똑같기 때문에 자, 이거면 이것도 성립하고 역도 성립합니다. 자, 기억은 참이고요. 니은 자, 0xy. 자, 이거면, 자, 이것이다. 자, 이거 있는데, 이거는, 자, 역을 먼저 볼게요. 여기, 자, 거짓인 반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값에서요. 일단 y 값을,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이렇게. y가 1이면, 여기가 x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되겠죠. 이렇게. y 1 대입하면. 그러니까 요걸 만족하는 x값이, 마이너스, 2. 이렇게 한번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8이고 마이너스니까 만족하죠. 즉 y가 1이고 x가 마이너스이면 요건 만족하는데 자, 요건 만족하지가 않죠. 지금 x가 음수기 때문에 0보다 크질 않습니다. 여기에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유는 틀렸습니다. 디귿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면 x는 0이고 y는 0이다. 실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제곱 더해서 0이 되는 xy는 다 00밖에 없어요. x도 0, y도 0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것 두 개를 더해서 0이 되는 경우는 둘 다 0이 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x는 0, y는 0이니까 똑같죠. 진리집합이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둘 다 성립합니다. 원래의 명제와 영명제. 그래서 기억 디귿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기의 조건 중 절대값 x는 1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예를 들어 이제 기억이라고 치면요. 기억이 주어입니다. 이것이 얘이기 위한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이면 이 주어가 화살을 맞아야 돼요. 이렇게 화살을 맞습니다. 자,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 아닌 것.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화살 맞으면요. 화살 맞은 게 큰 집합이 돼요. 진리집합이. 이것보다는 이것이 큰 거를 찾으면 돼요. 1로는 안 되기 때문에 같은 건 안 됩니다. 이쪽이 더 큰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뿔마 1 되죠. 절대값 x가 1이니까 x값은 자, 뿔마 1인데 이것보다 이 보기들이 더 큰 집합을 찾으면 됩니다. 자,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는 뿔마 1 포함되죠. 그리고 더 큰 범위이기 때문에 기억은 되고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뿔마 1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 또 숫자가 더 있기 때문에 만족을 하고요. x제곱은 1. 이거는 그냥 뿔마 1이죠. 이거와 같은 거기 때문에 약간 충분 조건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됩니다. 기억과 니은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실수 xy에 대하여 가나에 알맞은 것은 기억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것은 xy가 1보다 크거나 같기 위한 어떤 조건이냐. 자, 1보다 크고 1보다 크면 곱하면 1보다 크죠. 자, 이쪽은 성립합니다. 거꾸로 xy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것이냐. 자, 이거 만족 안 하는 게 있죠. 예를 들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둘 다 마이너스 2면 곱하면 4가 돼서 이거 만족하지만 마이너스 2가 1보다 크거나 같진 않죠.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만 화살표가 가기 때문에 자, 충분 조건. 주어가 화살을 쏘면 충분 조건이 됩니다. 가에는 충분 조건 들어가고요. 니은 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은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냐. 자, 이거 진리집합이요. 여기 좀 실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제곱 더해서 0이 되는 거는 둘 다 0이 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 되는 것도 둘 다 0이 되는 경우밖에 없어요.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충분 조건이 됩니다. 필요충분 조건. 그래서 가에는 충분 조건, 충분 조건, 나에는 필요충분 조건 해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건 P가 조건 Q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그런 것은 단 XYZ는 0이 아닌 실수이다. 기억, x 플러스 y가 xy이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0이냐, 1이냐. 자, 요 식을요, 양변을 xy로 나눕니다. xy로 나누면, xy로 나누면, 이거 나누면 y분의 1. 자, 이렇게 나오고요. 이것도 xy로 나누면 y 약분되고 x분의 1. 그 다음에 우변도 xy로 나누면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0이 아닌 실수기 때문에 xy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누면 이렇게 되고 또 여기다 xy를 곱하면 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충분 조건, 즉 같은 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x가 0보다 크고 y가 x보다 크고 그러면 자, y분의 1이 0보다 크고 x분의 1이 y분의 1보다 크냐. 자, 여기서 자, 여기 모양 만들 때 이거를 또 양변을 xy로 나눕니다. 일단 0보다 다 크다고 했죠. xy는 양수기 때문에 xy로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xy로 나누면은 y분의 1 되겠죠. 자, 이 식이 y분의 1, xy로 나누면 x분의 1. 그래서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xy 양수니까 0보다 큽니다. 만족하고 자, 여기서 거꾸로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이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y도 양수고 이것도 0보다 크니까 x도 양수인데 이 식의 양변에 xy를 곱합니다. 곱하면은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y가 되고 여기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디귿 PQ 있는데요. 먼저 자, Q이면 P 볼게요. XYZ가 같으면은 자, 같으면 당연히 0, 0, 0이니까 만족합니다. 이렇게 되고 자, 반대로 볼게요. 이걸 만족하면 다 같냐? 근데 이거는 다 같을 필요는 없죠. 예를 들어 X와 Y만 같아도 0이 됩니다. 둘 다 1, 1이고 Z는 다른 값, 뭐 2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죠. 요거 빼면 벌써 0이 됐기 때문에 곱하면 다 0이 되고 요거 뭐 마이너스 1, 1인데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은 안 돼요. 이렇게 필요충분 조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